임상시험이라고 하면 내 몸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전혀 다른 이유로 임상시험을 고민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임상시험 권유받았는데 참여하는 게 더 좋을까요? 효과가 없으면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죠? 부작용이 심하진 않나요? 특히 임상시험 참여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항암제 임상시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장점과 주의할 점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데 임상시험이 뭐예요? 임상시험은 이제 말 그대로 약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항암제 개발 분야는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연구와 개발이 활발한 분야인데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신약의 후보 물질이 발견을 하게 되면 암세포를 실험실 단계에서 키운 다음에 그 신약 물질을 이제 처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암세포들이 성장이 억제되는지 또는 이 암세포가 죽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험실 세포 단계 실험을 통과하면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이라고 해서 전 임상시험이라고 하고, 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효과와 안정성,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 실험 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임상시험으로 사람의 인체에 적용을 해보게 되는데요.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총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1상에서는 소수의 특정된 그룹에 한해서 신약을 투여했을 때 적정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의 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2상 시험은 표본 집단을 좀 더 넓게 가져서 1상 시험에서 확인된 그 적정 용량이 맞는지, 그리고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3상 임상시험에서는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고,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 약과 새롭게 발명된 약 사이에서 효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기존의 치료보다 더 효과가 우월한지, 또는 효과적으로는 비등비등했지만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 약을 어떤 표준 치료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넣을 수 있다면 어느 단계에 넣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시험은 어쨌든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참여해도 상관없나요? 임상시험이 꼭 신약만을 의미를 하지는 않고요. 기존의 약을 적용을 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나가고자 할 때 그런 또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고요. 기존 약을 골격은 비슷하되 화학 구조를 살짝 바꿔서 좀 더 개선시켜서 나온 약들, 그런 약들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제 처한 의학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앞전에 받으셨던 항암 치료가 어떤 항암제인지, 현재 암의 진행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또 진행 중인지, 우리에게 남은 치료 옵션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일지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뵀던 환자분의 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환자분들은 상급병원에서 임상시험에 참여 권유를 받았을 때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잃을 건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상급병원에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받지 못하셨고 상의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저희 병을 찾아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일상 임상시험을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셨고, 제가 그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버님의 의학적인 상황, 그간의 그 상급병원에서 진행됐던 4년간의 치료 그 과정들 모두 파악하고,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과연 아버님은 그러면 그 임상시험이나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상황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진료실에서 면담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상시험도 부작용이 있나요? 부작용 당연히 있죠. 임상시험의 목적 자체가 어떤 부작용들이 얼마의 강도로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보다도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지 잘 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이제 하기로 만약 결정을 하셨다면은 몸적인 준비, 마음적인 준비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저질환으로 빈혈이 좀 심하시다거나 당뇨가 좀 심하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간 수치가 너무 높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상급병원과 공조해서 수혈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수액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당뇨에 대한 혈당 조절을 뭐 인슐린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임상시험에 돌입하기 전에 몸을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와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새롭게 주어진 기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 안에 들어야지만이 참여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참여 권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혹시 혼자 결정을 못 내리시겠다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